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조용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좀 빨리빨리 댕겨야 되는데 이 빨리빨리 댕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낮과 전투를 치러야지 새벽하고 전투를 치르면 안 되는데 이 수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일찍 일어나자. 그리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일찍 자야 하는 것인데 그 일찍 잔다고 하는 것이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노을이 깔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석양이 불그릇하게 이렇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석양이 있는 상태에서 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은 호주제를 부활하라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호주제의 부활. 호주제가 왜 부활되어야 하느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호주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바로 호주제입니다. 그런데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호주제가 왜 폐지가 되어야 되지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호주제라고 하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이며 가부장 제도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주제가 왜 구시대의 산물이지요? 호주제가 가부장 제도다. 무슨 말을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이분이 이 호주제 폐지에 발벗고 나서가지고 호주제를 폐지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호주제를 왜 폐지가 되었나? 그것은 바로 이 결손 가정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결손 가정.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아이가 이 활동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라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호주제를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거나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 친부가 누구인지 모른다거나 뭐 친부에 문제가 생겨서 이 등록을 안 해줬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부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 능력이나 모든 것을 상실해 가지고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은 이 아이가 이 호주가 없으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하고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하고 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결손 가정이라든지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아이는 우리나라 전체를 다 따져가지고 채 5%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이를 결혼을 해서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새는 이 혼외자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혼외자조차도 아버지가 대부분 다 거둡니다. 혼외자가 뭐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출생신고가 아니고 참 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게 혼외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거둡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문제를 가지고 호주제라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결손 가정이라든지 또는 이 호주 등록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법을 새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새로 만들면 되는 걸 가지고 별로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이 사회의 거대한 시스템인 호주제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주제를 왜 없애버렸느냐? 호주제를 없애버려야만이 싸움이 됩니다. 호주제를 없애버려야 싸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제가 없어지면 남이 집안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이 집안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안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주라고 누구 정한 게 아니니까 마누라도 주인이 될 수 있고 남편도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누라도 집이 주인이고 남편도 집이 주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사 호적상에 이 등기부 등본상에 그 집이 남편 명의로 돼 있다고 한들 마누라가 상간남하고 집안에 있으면서 문을 잠가버리면은 집주인인 남편이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통죄가 없으니까 화관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놈들을 잡아서 척치든가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마누라가 문을 잠가놓고 열지를 않으면 경찰이 문을 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집의 문을 왜 딴단 말입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안이 방어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안이 방어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이 내 집안을 공격했으면 방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주인이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해놔야 애들이 이 길을 걸어가더라도 아 저거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집 아들이구나, 그리고 집주인은 누구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호주제가 없어졌으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호주제가 없어짐에 따라서 문패가 없어졌습니다. 문패. 그 전에 우리는 이렇게 저 집에다가 대문 옆에다가 문패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 대문 옆에 문패 달린 집 보셨나요? 대문 옆에 문패 달린 집 보았어요? 좀처럼 잘 안 보입니다. 왜냐? 집주인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집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되겠나요? 예를 들어서 국가로 쳐봅시다. 국가. 그 국가 이 대통령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 이 대통령의 권한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주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호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국가의 시스템을 이야기하느냐? 가장 작은 단체, 가장 작은 집단, 우리가 정말로 보호해야 하는 이 국민이라고 하는 집단, 그 국민을 개개인으로 쪼개보면은 무엇이 되는가? 바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뭉쳐서 국가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가정이나 별반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국가는 있는데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뭔지도 모른다. 그다음에 국가가 똑바로 이루어질까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총리가 가지고 있는지, 경제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지, 뭐 시장이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되겠나요? 호주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마누라가 집안을 꾸려가고 있는 건지, 애들이 집안을 꾸려가고 있는 건지, 딸내미가 집안을 꾸려가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왜 이래야 되나요? 문제는 이렇게 해야만이 돈이 되는 집단이 하나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나요? 그러나 집안이 튼튼하고 집안이 안정되고 집안이 질서를 가지고 있고 집안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집안이 통제와 절제가 이루어지려면 그 집에 주인이 있어야 어떻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호주제가 없어요. 즉 집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가장이라고 불리는, 물론 뭐 호주제가 없으니까 가장도 없지요. 호주제가 없는데 가장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가장이라고 칩시다. 그 가장이라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가? 집에서는 마누라보다 아래이고 마누라가 키우는 개새끼보다도 아래이고 집안에서 자라나는 아들, 딸보다도 아래이고, 그리고 외국인 이 불법 체류자보다도 아래인 불가촉 천민이 바로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한 달 사용하는 것은 돈 30만 원의 용돈이 전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뭘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집안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가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고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실제적으로 총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경제부 장관이 국가를 운영하는 건지 뭐 돈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고 국토건설부 장관이 이 일을 다 하는 건지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왜 일어나요? 그래서 호주제는 시급히 다시 복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탐욕이 무리, 이 탐욕이 카르텔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탐욕이 카르텔, 우리나라와 종교단체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집안이 부서져야, 집안으로 쳐들어가야,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돈이 되는 집단이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 호주제는 시급히 복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좋은 제도와 좋은 전통과 좋은 행정적 절차를 놔두고 자꾸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없애고 나쁜 제도를 가지느냐? 그래야만 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